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4쪽에서 66쪽까지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대칭에서도 선을 기준으로 따라서 대칭하는 선대칭 도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특히 그 대칭축이라고 했었습니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대칭 도형인데요. 자, 선대칭 도형과 차이점이 뭐죠? 네, 바로 이 점이라는 단어죠. 이 대칭을 하는데 선, 즉 이 대칭 축과 같은 이런 선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도형이 바로 이제 대칭을 이루는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같이 한번 쭉 알아보고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준비물 4쪽이에요. 이렇게 그 붙임딱지는 아니고 이렇게 투명 필름에 이렇게 꽃이랑 뭐 이파리, 레몬, 바람개비, 풍차 이 이제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뜯어서 이제 한번 포개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갤 때 그냥 포개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방향을 이렇게 좀 돌려보면서 한번 포개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점을 한번 말해 봅시다. 첫 번째, 이 풍차가 아니고 바람개비죠. 이 색종이로 만든 바람개비와 이건 이제 레몬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이 레몬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이것을 돌렸을 때,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그림을 돌리면 겹친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바람개비를 일단 첫 번째 포개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한 90도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90도 정도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또 포개지고요. 이렇게. 또 90도를 돌리면 포개지고, 포개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돌렸을 때 이렇게 포개지는 거. 이것도 여기가 이제 지금 보니까 45도 기준으로 45도를 돌리면 또 포개지고요. 45도를 또 돌리면 포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돌리면 이제 그 포개어진다. 포개어져서 겹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히 바람개비는 이게 90도 기준이었죠. 90도를 돌렸을 때 되고 이거는 45도 기준으로 겹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림 이제 이파리랑 꽃 그리고 풍차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위에서 찾은 공통점이 아래에도 있나요? 네. 일단 여기 있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쭉 뒤집었을 때, 돌렸을 때요. 이거 돌렸을 때, 한 180도죠, 이게 지금. 이 선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잎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180도를 돌렸을 때, 또 포개어지고, 또 다시 180도를 또 돌리면은 또 포개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꽃잎은 어떻습니까? 꽃잎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 대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을 이렇게 기준으로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제 포개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꽃잎 있죠, 이 꽃잎. 이 꽃잎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꽃잎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금씩 꽃잎 한 장씩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180도를 돌려야지 포개어집니다. 180도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게 여기 있는 꽃잎이 이 위치로 돌아와야지 다시 정확하게 포개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180도를 포개줘야 된다라는 거죠. 돌려줘야 된다. 그거 돌렸을 때 이게 포개진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풍차의 날개죠. 이 풍차의 날개를 돌렸을 때에는 180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에도 포개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80도가 아니어도 되죠. 네, 여기 보면은 90도까지만 가도 포개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겹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을 이제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해봤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대칭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뭔가 대칭의 느낌이 안 나요.
특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 선대칭 도형을 했을 때, 이걸 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선대칭 도형이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걸 이렇게 포개었을 때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어도 포개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선대칭 도형이었을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선대칭 도형 확실히 아니라는 걸 배웠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겹치는지 알아보자 하는데, 이 평행사변형을 돌려보는 거죠. 아까는 접어서 겹쳐지는 걸 확인했었죠. 그건 선대칭 도형이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돌려보는 거죠. 일단은 준비물 4번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그 위에 평행사변형과 한번 이렇게 겹쳐서 그려봅니다. 네, 해봅니다. 이제 이 투명한 이 OHP 필름에 투명 필름에 이 똑같이 합동인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이 점 기억의 위치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뾰족한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이 점 기억을 찍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뭐 구멍을 뚫어도 좋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확실하게 잘 돌아가겠죠? 점 기억에 구멍을 송곳으로 뚫어서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점 찍은 것은 이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나머지 평행사변형의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면은 또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이 포개지는 때가 옵니다. 즉 여기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또 정확하게 필름이랑 이게 포개지는 경우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180도를 돌렸을 때예요. 180도를 돌렸을 때 이런 그 도형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2번에 있는 도형과 비슷한 모양의 이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돌린다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회전시킬 때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건 줄어들지 않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돌렸을 때 이게 정확하게 겹쳐지는 게 몇 도입니까? 네, 반바퀴, 즉 180도라는 것을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도, 180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정의가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빨간색 점이죠. 이 점을 중심으로 몇 도를 돌렸을 때, 네, 180도 돌렸을 때,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면 즉 합동이다 이런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180도 돌렸을 때 또 똑같은 모양과 위치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다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 자체를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대칭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점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응점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이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대칭을 중심을 통해서 180도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쭈쭈쭈쭈 따라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은 서로 대응점이다라는 그 대응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것도 파란색 점 해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것을 또 180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점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에 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빨간색 여기 세 개, 여기에 이제 대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겹치는 변, 이게 대응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있는 이 변과 요게 이제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 이렇게 겹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선분은 이 선분 이게 이제 대응변이 될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대응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응변 각은 대응각이다. 여기랑 여기 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충 모양과 크기를 보면은 이 각도 이렇게 대응각이 이렇게 돼 있겠다라고 이제 눈치는 채볼 수가 있겠죠. 3번에 점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보자라고 했네요. 자, 점대칭 도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같이 보면서 찾아볼게요. 점가는 이 정삼각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을 돌린다고 했을 때 뭐 대충 여기쯤 중앙쯤에 점을 찍어주고
이걸 이렇게 180도를 돌렸다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그대로 겹쳐지나요? 아니면 좀 다른 모양이 나와요? 네, 여기 있는 선분이 이 위로 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여기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포개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점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나는 이 대칭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주고 돌렸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있는 점과 이렇게 돌아가고 이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결국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180도를 돌렸을 때 대칭의 중심에서. 그래서 이거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 같은 경우도 정사각형인데요. 돌렸을 때 이건 뭐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180도를 돌리든 90도를 돌리든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80도를 돌렸을 때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결국 같은 모양이 나오므로 이것도 점대칭 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는 해당되고요. 라는 이제 180도를 돌리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와 아래의 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위는 이렇고 아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렸을 때. 그래서 라는 점대칭 도형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마도 여기에 있는 선분이 이렇게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오각형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게 점이 여기 있죠. 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좀 뒤집어진 오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마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못 기억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대칭의 중심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칭의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돌렸을 때 이것도 뭐 한 72도를 돌리면 사실 이게 나오거든요. 72도를 돌리면 이제 이것도 뭐 똑같은 겹쳐집니다만은 이게 72도를 돌리는 거랑 여기도 이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120도를 돌리면 돼요. 120도를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180도가 아니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120도 돌리고 이거는 72도 돌리면 겹쳐지는데요? 라고 하지만 대칭의 중심도 있고 뭔가 그렇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180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와 가는 해당하지 않고 라는 뭐 선대칭 도형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접히는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은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다를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래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 성질 하면은 이제 뭐 선분의 길이 혹은 뭐 각의 크기 이제 뭐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대응점을 각각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일단 점대칭 도형을 그릴 때 몇 도를 회전시킨다는 거였냐? 180도를 회전했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칭점은요. 마주보는 점이 대칭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주보는 점. 즉 맞닿아 있지 않는 점. 사각형 같은 경우 특히 여기도 마주보는 점이 대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 기역은 점 디귿과 대응점이고요. 점 니은은 점 리을과 대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이제 몇 cm가 나오느냐? 자로 재보면 실제로 이 4cm가 나오고요. 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이 선분이죠. 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대응변은 변 디귿 리을이 되겠죠. 이 변 디귿 리을의 길이도 4cm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변 니은 디귿의 이 길이는 4.5cm가 나오더라고요. 재보니까. 이제 4.5cm라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보시면 4.5c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5cm고 선분, 변, 기역, 리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각의 크기네요. 각의 크기는 각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각 기역 니은 디귿이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각 기역 니은 디귿이면은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이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니은 기역 니은 디귿의 각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각도기로 50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되겠죠. 각 디귿, 리을, 기역 이것은 마찬가지로 50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50도가 나온다.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 리을, 기역, 리을은 130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니은, 디귿, 리을도 130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각각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응 각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각각 같다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66쪽까지만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요. 점대칭 도형의 그 의미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점대칭 도형의 정의 있었죠?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어떤 점은 대칭의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야지만 점대칭 도형이다. 90도나 72도, 60도, 120도 돌리는 건 다 안 된다는 거죠, 해당이.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명칭도 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온 대칭의 중심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힌 책은요. 일단은 그냥 다음 시간까지 다 하고 이제 한번 푸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